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쓰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서 제가 그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상당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주인의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벽돌집에 누수가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공사 방법과 꼭 해야 되는 공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거의 태풍급으로 비가 왔는데 저도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제가 지었던 집들도 걱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 집 안방에서도 누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수리하는 영상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 해서 밤에 좀 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전 건축주분들한테서 전화도 오지 않고 저희 집도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누수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집들이 벽돌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벽돌집 관련해 가지고 좀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조회수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벽돌집에 누수가 상당히 많은데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보고 제가 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때는 조금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너무 단면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그림을 보고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누수가 있으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조금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보수하는 길을 좀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직선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조금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장이 벽돌로 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누수가 생겼다. 쟤라면 어떻게 그 누수를 찾아가고 공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조금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뭐냐, 발수제 공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상당히 많이 공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집일 때, 제 집이 벽돌집인데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 저는 일단 발수제는 바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발수제를 바르지 않을 것 같냐, 제가 생각할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100% 효과가 있다, 10% 효과가 있다, 그거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돈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부분, 일부분에 그 부분이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칠하는 거라면 해볼 만도 할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사서 칠하면 괜찮지만 그 작업자를 불러가지고 건물 전체를 발수제를 바른다, 그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이 높다 그러면 장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100단위 이상 들어가는데 그렇게 투자해가면서까지 효율은 제 생각에는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발수제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도 발수제를 사용해 봤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신축 건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벽돌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벽돌 중에서 물을 잘 흡수하는 벽돌들을 저도 몇 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걸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수가 안 되게 작업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동원해서 외부의 벽돌을 사용하면서 누수가 안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공사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마지막에 조금 불안할 때 그때 하는 게 발수제였습니다. 누수가 안 됐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건물 외부 비계를 틀기 전에 발수제를 한번 바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물이 새지 않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발수제를 발랐는데 다 새는 데는 샜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다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수제가 또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발수제부터 하는 거는 비용도 생각보다 작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제 집이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누수가 됐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발수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조건 실리콘을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네 영상에 보니까 전부 다 실리콘 좋다고 전부 다 실리콘 다 발랐는데
왜 이제 와서 실리콘 안 된다고 하냐. 그게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겁니다. 실리콘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실리콘을 조금 많이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부나 이럴 때 거의 대부분 실리콘을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실리콘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리콘으로 처리해서 이게 될란지 안 될란지 긴가민가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실리콘으로 처리해서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 벽돌로 마감이 되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실리콘이 크게 효과를 못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마감 부분에 실리콘을 칠하는 게 당연하고 석재 부분이나 뭐 복합 판넬, 징크다 그러면 실리콘 말고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일 때는 실리콘이 월등히 좋은 기능을 발휘하지만 벽돌 집이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실리콘은 마감 정도 수준이지 그 실리콘이 별 기능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집이 벽돌집이라 그러면 1번 발수제는 하지 않을 거고 두 번째 무조건 실리콘으로 다 처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담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러면 제가 누수가 된 집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실리콘을 집 안에서 바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왜 이렇게 창 주변에 실리콘을 발라 놓으셨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혹시나 이 실리콘을 발라 놓으면 물이 안으로 못 들어올 것 같아서 발라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물이 들어오는 바깥에서 처리를 해야지 안에서 아무리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수가 될 때 제가 전화상으로 꼭 여쭤봅니다. 외부 마감이 뭐냐? 무조건 뭐 실리콘 칠하고 벽을 뜯고 이런 게 아니라 외부 마감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작업 방법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이렇게 여쭤보는데 사실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현장을 간다 해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100% 잡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가 길었는데 일단 벽돌집이었을 때는 두 가지는 안 되고 그러면 벽돌집이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3층에 그 위에 옥상이 있고 옥탑이 있는 그런 뭐 총 4층 정도 되는 규모일 겁니다. 마감이 다 벽돌로 되어 있다. 1층에서 새는데 1층에서 어디서 새냐 1층 창 하부에서 이렇게 물이 샌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일단 창 하부에 실리콘을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실리콘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왜 실리콘을 바르냐 제가 이 실리콘을 바르는 이유는 1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밑에 이제 뭐 다른 층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틀하고 벽돌이 만나는 부분에서만 조금 이제 실리콘 처리가 된다 그러면 그 틈새로 물이 안 들어갈 수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임시 방편입니다. 임시로 한번 실리콘을 한번 발라볼 것 같습니다. 실리콘을 창틀과 벽돌 사이에 한번 발라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비를 맞춰보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샌다 그러면 이걸로 그래도 저는 그대로 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이제 언젠가는 또 다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을 안고 가고 근본적으로는 두 번째인데 이렇게 실리콘을 했는데도 다시 그래도 창 하부에서 물이 샌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정답입니다. 창 밑에 벽돌 하부에 제일 밑단 벽돌을 저는 철거를 할 겁니다. 골조 벽체고 여기가 창이고 외부에 이렇게 벽돌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요 제일 위에 있는 벽돌 요 한 단을 뜯어낼 겁니다.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제 생각입니다. 100% 여기에 사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사이로 물이 트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실리콘을 처리하든지 뭐 이렇게 잘 처리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다시 벽돌을 한 단 다시 올리셔도 되고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복합 파넬이나 징크나 이런 걸로 마감을 이렇게 하나 더 씌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재질로 이렇게 씌워놨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씌워놨다가 저는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는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제 생각에는 1층에 창 하부에 물 새는 거는 제 기준에는 거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은 확인하는 방법이고 2번 이제 하부 벽돌 하부 벽돌을 철거하고 이걸 마무리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 하부나 3층 하부에서 물이 샌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다 해도 거의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 상부에서 물이 샌다. 이 창 상부에서 물이 새면 제 생각에 방법은 뭐 실리콘으로 뭐 처리를 한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하부에서 했을 때는 이 밑에 하부 벽돌을 뜯어냈는데 상부에서 물이 새면 상부 벽돌을 뜯어내야 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부에서 이 틈새로 물이 샌다. 그러면 이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벽돌을 뜯어내야 됩니다. 뭐 실리콘을 쏘니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이 상부에서는. 이 벽돌을 무조건 철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원 골조하고 창 사이를 밀실하게 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부는 벽돌을 한 단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밑에 하고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뭐 징크나 뭐 복합 판넬 이런 재질로 접어가지고 이 벽돌 형태를 만들어서 이 창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깨끗하게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거의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쓰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서 제가 그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상당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돈 들일 바에는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작업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작업이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1층이라 해도 여기 조금 높기 때문에 뭐 사다리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2층만 되어도 이제 무조건 장비를 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저렴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한 사람이 와서 다 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철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리콘이나 이런 것도 처리하고 그리고 뭐 복합한 일이나 징크를 이 마감까지도 같이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업자가 좀 드뭅니다. 그리고 이 작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원리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면 제 생각에는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다른 작업자를 많이 쓰고 있지만 철거하는 사람 따로 부르고 이 실리콘 처리하고 하는 사람 따로 부르고 이 징크 이렇게 감는 사람 따로 부르고 하면 일단 세 사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 다 인건비를 주거나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잠깐 작업하고 그걸 다 돈 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일 양이 작아서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참 가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가면 일단 돈을 많이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서 보면 이걸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초반에 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작업하는 돈도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 하시려고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설프게 다른 거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천장에서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 천장에서 샌다. 예를 들어서 2층 천장에서 샌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이런 게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벽돌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골조, 벽돌 안에 있는 원집 골조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층 천장에서 샌다. 그러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2층 바닥이고 여기가 1층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는 이렇게 벽돌이 쫙 있을 겁니다. 벽돌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층 천장에서 물이 이렇게 샌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여기에 조인트가 생깁니다. 여기에 조인트가. 여기 한 층을 치고 2층은 나중에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인트가 무조건 생깁니다. 제 생각에는 1층 천장에서 샜다는 뜻은 이 벽돌에서 물이 타고 들어와서 이 벽에 건물 조인트로 물이 누수가 돼서 제 생각에는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게 제 생각에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 뜯어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의심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래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벽돌을 다 뜯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장에서 샜다 그러면 일단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서 이야기합니다.
2층 너희 집에서 새는 거 아니냐. 근데 2층에서 그러면 우리 집은 멀쩡하다. 아무 이상 없는데 너희 집만 그러니까 너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층에서는 못 느낍니다. 이 빗물이. 왜냐하면 한 이 정도 바닥에 우리가 바닥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뭐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새는 건 이 밑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윗집에서는 아무 물이 못 느낍니다. 그래서 1층만 고통을 받고 2층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됐을 때는 외부의 벽돌이라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이 바깥에 마감을 다 따로 한 번 더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집이다. 근데 이렇게 천장이 샌다. 그러면 이 집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그냥 이 벽면을 다 뭐 제일 저렴한 드라이비트나 이런 걸 한 방 더 치겠습니다. 옥상 부분도 이제 마감을 좀 잘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천장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잡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벽돌일 때, 벽돌 집일 때는 이렇게 천장에서 새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재료에 따라서 외부 마감 재료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은 상당히 달라져야 되는데 대부분 가보면 벽돌집에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처리를 해놓은 상태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먼저 그런 돈을 투입하기 전에 꼭 이런 방법을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이걸 시공하는 사람이 이 원리를 잘 알고 이 내부의 속사를 잘 알고 잘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도 바깥에 다른 처리를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벽돌집 외부의 누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주변에서 이제 작업자를 불러서 뭐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럴 때 이런 기본적인 좀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좀 작업자하고 이야기할 때나 금액적으로 또 협상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